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올해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인데요. 저처럼 농부에게는 정말 힘든 한 해, 그로 인해서 내년 수확이 걱정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나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3번이나 연속적으로 폭우를 몰고 온 태풍이 지나간 이 시기, 단순히 태풍으로 침수되거나 토양이 유실되거나 또는 일부 시설이 피해를 본 것만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장마와 겹친 태풍,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 정말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영상의 중간마다 꿀팁들을 소개해 드렸으니 이 중요한 꿀팁들을 꼭 챙겨서 빠뜨리지 마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기 또다시 힘을 내야 하는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루할 정도로 길었던 장마와 또 엄청난 비를 몰고 온 3번의 연속적인 태풍, 그들이 남긴 것들은 무엇이고 또 그 각각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많은 비가 몰고 온 공기 중에 다량의 질소 공급으로 인해서 잡초의 왕성한 번식입니다. 비가 내릴 때 질소가 공급되는 원리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오늘은 생략을 하고 예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잡초의 무성한 생식은 단순히 미관을 나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블루베리의 수분과 양분 공급을 방해해서 나무의 건강 상태를 해치게 하고 통풍을 방해해 습도를 올리기 때문에 각종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게 만들고 또 더불어 각종 해충들의 보금자리도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피해의 해결 방법으로는 바로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농부의 땀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잡초의 피해는 그 원인인 잡초만 제거해 준다면 자연스레 해결이 되므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잡초 제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비로 과다한 질소가 공급이 되고 또 구름이 해를 가려 일조량을 없게 만들어버려 그로 인해 새순만 발달하고 꽃눈 생성이 늦어지거나 또 이미 생성된 꽃눈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강조한 나무의 성장은 비료가 아닌 햇빛을 통한 광합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기에 일조량 부족은 나무에게 영양 실조를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통상적으로 8월 중순부터 꽃눈이 생성되어 그 꽃눈이 자라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이러한 긴 장마나 긴 태풍은 과다한 질소 공급을 해주어 오히려 새순만 자라게 하게 됩니다. 꽃눈으로 발달해야 할 세포가 이러한 새순으로 발달을 해버려서 자연스레 꽃눈 생성이 늦어지거나 또는 꽃눈 생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꽃눈을 키우지 못하는 악영향을 나타나게 합니다. 당연히 내년 수확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겠지요. 즉, 늦게 생성된 꽃눈으로 수확이 늦어지거나 또는 꽃눈 생성 발달이 저조해서 수확량이 급감할 수가 있으며 꽃눈이 튼실히 자라지 못해 과일의 품질이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이 큰 피해는 이런 피해의 해결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경우 나무의 생리 활성을 자연현상이 일시적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있기 전 그동안 나무를 비료로만 키우지 않고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건강하고 강인하게 키워진 나무는 그나마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자연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평소 나무를 정말로 정확한 원리를 적용을 해서 건강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해 드린 부분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또는 많은 분들은 1년간 관리 주기만을 만들어 두고 매년 똑같이 그 관리표에 의해서 재배를 하시는 것도 보았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부분인 이유가 자연은 매년 또는 매월, 매일 동일한 조건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항상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를 숙지하지 않고 기계적인 관리를 하신다면 올해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하나씩 원리에 의한 기초를 쌓아가며 그 원리를 바탕으로 재배하셔서 항상 변하는 자연에 그나마 대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나박류 해충들의 발생인데요. 대부분의 나박류들은 장마 기간이 성충으로 활동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장마나 태풍은 그들이 좋아하는 고온 다습의 환경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농부들이 연속되는 비로 인해 방주 활동까지 못하게 되니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정할 때 나무의 주축지 하단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해서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하게 해야 되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전정편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각종 충돌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예차를 통한 조기 방제가 가장 뛰어난 방법인데 이 또한 제 영상 병충해 연재편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피해가 확산이 되었다면 방제약을 살펴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꿀팁은 방제약을 살포하실 때 반드시 구름이 낀 날을 살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압이 낮은 날에 방제를 해야 무거운 공기가 방제약을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방제약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꼭. 네 번째로는 과습으로 인한 피해인데요. 이처럼 장마나 집중호우 시 농장의 기본 배수가 좋지 못한 곳이나 또는 배수가 좋더라도 너무 많은 비로 인해서 블루베리가 식재된 곳이 침수를 당하거나 또는 노지인 경우 과습으로 인하여 역병이 걸리거나 마치 낙엽이 진 것처럼 나뭇잎 색깔이 변하거나 또는 곰팡이 균 등이 활동을 하여 나무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역병이나 조기 낙엽에 관한 내용은 역시 제가 전에 영상에서 역병편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 그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로 먼저 농장의 기본 배수를 확실히 점검해서 꼭 배수 시설을 만들어 두셔야 하고 두 번째로 화분이나 두둑 식재지에 피트모스와 퍼라이트로만 배지를 만들지 마시고 꼭 유기물을 이용해서 멀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트모스만으로 구성이 되면 많은 수분 공급 이후 피트모스가 그 수분을 응집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배수가 더욱 불량해져 과습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인산을 관주해서 약 2, 3회 실시를 해 뿌리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병의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분이나 두둑 포장지에 더욱 많은 수분의 피해를 본 부분은 위 세 가지 방법으로는 곤란하고 반드시 과습으로 피해가 아주 심한 것을 발견하시면 다시 식재를 해서 뿌리를 살리는 일이 아주 중요한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농부의 고단한 부지런함이 다시 한번 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드시겠지만 신발끈 고추 메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죠.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